안녕하세요.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. 이제 9월이 시작하고 보니까 찬바람도 불고 이맘때쯤 고민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이제 2학기가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학원을 좀 옮겨야 되나 라는 그런 시점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어머님들이 고민을 좀 많이들 하세요. 이맘때쯤 학원을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그러니까 최고의 타이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의 이 정도에서는 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이 학원을 선정하실 때는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막상 그 학원을 선정하고 난 이후로는 관심을 좀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지나친 관심은 서로에게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관심은 선생님께도 필요로 하고 학생들한테도 필요로 한 것 같거든요. 이게 아이들이 한결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의 모습과 학원에서의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들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근데 가정에서만 우리 아이를 살폈던 부모님들은 그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이맘때쯤 되면 제가 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. 사춘기가 오다 보면 어쨌든 자립심,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부모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게 있어서 우리 아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발달 과정상 필요한 단계이긴 한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어머님들은 그 시작 노력하는 만큼 어머님들이 투자하고 하는 만큼 결과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하는 건 본인 자신이겠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하지 않으니까 담당하는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처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학원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정을 했다면 그 선생님과 혹은 그 학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상담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좀 따로 계세요. 그래서 상담할 때 그 약속했던 부분이 수업상에서 다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초반에 좀 짚고 넘어가셔야 상담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서로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상담실에 오래 계셨던 분이 커리도 잘 알고 계시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는 알고 계시지만 그 수업상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 담당 선생님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상담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더라고요. 비단 이게 꼭 작은 학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대형 학원에서도 어머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학원 선생님도 대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물론 모든 학생들을 다 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한 수업에 15명 정도 들어가 있고 보통 이제 적게는 한 50명은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고요. 많을 때는 7, 80명을 관리를 하시는데 그걸 매 수업마다 이렇게 피드백 해주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사람도 그렇잖아요. 나한테 조금 더 이렇게 애착을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관심 있게 아이들을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느꼈을 때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학원을 선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는데 막상 선정한 뒤에는 조금 그 관심이 덜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학원을 예전에도 한번 찍은 영상이 있었었는데 초등학교 때 보낸 학원을 중5까지 계속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물론 잘 알고 이렇게 학생과의 케미가 좋으신 분이라면 그것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선생님과의 케미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것
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저랑 안 맞았는데 얘네가 좀 크면서는 저랑 맞는 아이들도 있고, 이때는 맞았는데 좀 지나고 났더니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면 그런 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서 변화를 주시면 좋은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 집에 와서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. 물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,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딱 필요한 생활 용어 말고는 하진 않잖아요. 그러면 어머님들이 봤을 때 어떤 타이밍에 학원을 옮겨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물론 뭐 초등학교 때 일찍부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, 초등학교 때 일찍부터 학원을 시작을 했다면 초5 과정이 시작하는 데서는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그 선생님께서 중학교 것까지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, 그게 아니라 초6 때 다시 옮겨야 되는 과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초5는 중등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진행을 하셔야 아이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떤 과정에서 필요로 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어떤 내용을 염두를 해두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나라는 걸 조금 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뭐 선행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, 내가 중등 수업을 할 줄 아는 것과 중등 수업을 직접 해서 시험 대비까지 해보신 분은 서로 좀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물론 중등부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께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약수와 배수에서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에 활용하는 범위, 그것을 수식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초등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서 그 부분을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, 그러니까 보통 초등 저학년 때는 초등 전문 학원을 보내시고, 그리고 한 6학년 정도 돼서 중등 과정에 들어가면 중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으로 보내시는데, 제가 봤을 때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, 중이 같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수월한데,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작은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낸다면 초5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중2에 한번, 중2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것도 중2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고등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, 이때 처음으로 내신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께 인계하는 거는 약간 불안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 결과를 한번 보시고,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타이밍은 중2 기말고사까지 보고, 그리고 중2가 되는, 그러니까 중3 전 그 겨울방학 때 고등부 학원으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중2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중3 내용은 시험 볼 때 그렇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등 전문 학원으로 올라가서 고등부 내용을 조금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굉장히 장황한 것 같은데요.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, 초등 전문 학원을 다녔다면 중등을 시작할 때 중등 학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초5 정도부터는 중등 과정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선생님께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걸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중2 기말고사까지, 중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해놓고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다, 혼자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겨울방학 때부터, 중2 겨울방학 때부터 고등과정을 할 수 있는 고등 전문 학원으로 옮겨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시기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요즘에는 이렇게 길게 많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학기 내지 1년 정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확하게 답은 아닐 수 있지만 내 아이 수준이 무난하다, 그리고 뭐 초등과정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정도는 초등과정은 커버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연결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이유는,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되게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이 보니까 어릴 때는 어학원을 다니고 중간에 문법하는 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모르니까 누군가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, 혹시 수학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초등 전문 학원에서 시작한 아이들은 초5가 되는 시점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, 아니면 초5 과정에 들어갈 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정말 초등 전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,
초5 과정부터는 약수와 배수가 나중에 인수분해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좀 깊은 맥락까지 이해하시는 분이 지도를 하시면 아이의 이해력이 좀 된다면 그 캐파가 좀 더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중등도 중2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만 중2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얘들이 시험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한 1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페이스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. 거기에 보충을 해줄 수 있으신 분이 중등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중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그때 고등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면 그때 이제 고등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어설프게 들어가면 고등 전문 학원에서 중등을 안 봐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고3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중등과 고등을 또 걸쳐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중3 위주부터 해서 그러니까 중2부터 해서 중3, 그 다음 고1, 2까지 이렇게 혹은 고1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, 마지막에는 거의 아이들이 문제풀이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부분이라 그거는 학생의 재량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 손에 있는 데까지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고, 고등학교 가면 지학원 지가 정해서 오거든요. 자기가 갈 학원 자기가 정하거나 학원을 가야겠다, 인강을 해야겠다, 아니면은 뭐 과외를 해야겠다, 나름 이렇게 선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까지만 어머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중등인데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, 설령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원들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. 집중 관리를 해주는 학원이 있고 선행을 쭉쭉 빼주는 학원이 있는데, 내 아이가 그거에 맞지 않은 선택을 했더라도 일단은 아이 말을 믿고 진행을 해보시고,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